그만 진 보세요, 제발. 3년 동안 녹음한 진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유, 지금 제 가슴이 답답해서 혹시 댁의 며느리는 어떤가요? 물어봐도 네, 어머님, 지시해도 알겠습니다 하고만 있는 그런 며느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을 갈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줄만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 해라 하면 군말 없이 하고 저거 고쳐라 하면 고쳐주는 척이라도 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겁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돈으로 계산되고 있었다니요. 법원 소장을 받고야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위자료는 어머님이 주셔야겠습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겨 법정에서 들렸을 때의 그 충격, 그 수치심. 이제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피눈물로 쓰는 이 반성문을 말입니다. 3년 전 우리 아들 민호가 장가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30 초반,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죠.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아닙니다. 뭔가 차분하다고 할까요? 살가운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 애들치고는 얌전하네 싶어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저는 원래 깔끔을 떨고 솔직히 말해서 아들 있는 유세도 좀 부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대접받고 살림 가르치고 그래서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들락거렸죠. 비밀번호? 당연히 알죠. 아들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아들네 집 아닙니까? 그날도 여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유 며느라,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냐? 반찬통에 라벨도 안 붙이고 이러니까 민호가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요. 바쁜 게 유세냐? 돈 번다고 남편 밥을 굶겨? 여자가 집안 단속을 잘해야 남자 일이 풀리는 법이다. 제가 이렇게 쏟아내면 며느리는 그냥 식탁에 앉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잔소리를 시작할 때마다 며느리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톡, 톡 두드리는 겁니다. 너는 어미가 말하는데 시계는 왜 만지작거려? 약속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게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녹음 버튼을 누르는 신호였다는 거요. 제 눈엔 며느리가 얼마나 참을성 많은 아이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싱크대 물때를 지적해도 세탁기 빨래 개는 법을 다시 가르치느라 옷장을 뒤집어 놔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알겠습니다 했으니까요. 가끔 며느리가 펜을 꺼내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도 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하네. 시어머니 말씀 잊어버릴까봐 적는 거냐? 네, 어머님.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려고요. 그때 그 눈빛을 봤어야 했는데요. 배우려는 학생의 눈빛이 아니라 빚쟁이 장부를 정리하는 악덕 사채업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 며느리의 수첩 속에 차곡차곡 심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추석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명절 전날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며느리 꼴을 보니 천불이 났습니다. 아, 너는 시댁이 웃음이야?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회사 일이 대수야? 조상님 볼 낯이 없다. 죄송해요 어머님. 프로젝트 마무리가. 핑계대지 마.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시댁 오기 싫어서 늑장 불이라고 배웠냐? 제가 기어코 친정 이야기를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인 줄 알면서도 흥분하니 브레이크가 안 잡혔거든요. 너희 엄마가 안 계셔서 그런가. 가정교육이 엉망이다. 홀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런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순간 며느리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항상 바닥만 보던 그 눈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저희 아버지 욕보이시는 거요. 틀린 말 했냐?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 모양이지.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옆에서 엄마 그만 좀 해. 하며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한숨도 안 자고 부엌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반성하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다시 얌전한 표정으로 돌아와 차례상을 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집에 올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제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며느리는 아주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저한테 머리에 똥만 찼다고 하신 거죠? 그래 했다. 왜? 확인차 여쭤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스마트워치를 톡. 저는 그게 쟤를 무시하는 행동인 줄 알고 더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어른 말꼬리를 잡아? 너 요즘 아주 기고만장하다. 내가 너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다. 저는 제가 이 집안의 왕이고 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2주 전 제 생일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건강식품을 사왔더군요. 야, 너 나 놀리냐? 내가 이거 먹고 오래 살아서 너 괴롭힐까봐 겁나냐? 돈이 아까워. 밥상 위에 수저를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며 엄마 왜 그래? 지은이가 신경 써서 사온 건데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연봉 올랐다며? 근데 시어머니 생신에 고작 이거야? 내가 버는 돈 다 어디로 빼돌리냐? 혹시 친정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냐?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 반응이 달랐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어요.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제 얼굴에 혈색이 싹 빠졌을 겁니다. 어머님, 식사 중에 죄송한데 이거 먼저 보시죠. 이게 뭔데? 이혼 소장입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혼? 아이고, 기가 막혀서. 그래, 해라 해. 누가 겁낼 줄 알고. 너 같은 거 나가면 우리 민호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장가 들면 그만이다. 위자료 한 푼도 못 줄 테니까 몸만 나가.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더군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어머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 빈손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위자료는 그쪽 아들이 아니라 어머님이 주셔야 할 겁니다. 뭐? 내가 왜? 내가 너랑 살았냐?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지직, 탁탁. 너희 엄마가 안 계셔서 가정교육이 엉망이다. 치지직, 너 같은 건 식모로도 안 써. 밥버러지 같은 게. 치지직, 친정에 돈 빼돌리냐? 도둑년 신보가 따로 없네. 그건 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든 막말, 욕설, 인격 모독이 아주 생생하게 고음질로 흘러나왔습니다. 스마트워치, 펜 녹음기, 핸드폰, 그 모든 게 켜져 있었던 거예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이혼 사유고요. 어머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친정 비하 발언은 이 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며느리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지난 3년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정리해뒀어요. 특히 추석 때 저희 아버지 모욕하신 건 특수 모욕죄 고소까지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던데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 이걸 다 녹음하고 있었어? 나를 감시했어? 감시가 아니라 방어죠. 어머님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실 때 저는 살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진짜로 날아왔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녹음 파일을 들어본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어르신, 이건 좀 심하셨네요. 요즘 법원 판결 추세가 시집살이 위자료를 아주 세게 매깁니다. 특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합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조정 기일에 얼굴도 비치지 않더군요. 대리인을 통해 서류에 도장만 찍혔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아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저를 원망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이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엄마가 다 망친 거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 아들 잘 되라고 우리 집안 기강 잡으려고 그런 건데. 결과는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고 저를 위자료 물어주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텅 빈 제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봅니다. 노후의 고독이 이렇게도 깊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밤에 혼자 며느리가 두고 간 녹음 파일 사본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표독스러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악기가 따로 없더군요. 듣는 저도 거북한데 그걸 면전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그 모멸감을 견디며 칼을 갈고 있었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걸요. 나 때는 더 심하게 당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이제는 안 통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갔어요. 참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법대로 처리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딸한테는 그렇게 막말을 안 하잖아요.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대가는 혹독한 노후의 고독과 경제적 파탄으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연배의 어머님들, 제발 며느리를 잡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달라지세요. 첫째, 입을 다물고 불필요한 잔소리와 훈계를 멈추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법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갑을 여세요. 선의의 도움은 고마움을 받지만 참견과 함께한 도움은 은혜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셋째, 거리를 두세요. 비밀번호를 묻지 마시고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삶과 당신의 삶을 분리하세요. 그게 요즘 세상의 시어머니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괜히 며느리를 이겨먹으려다 저처럼 패가망신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예방주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못난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약입니다.